그리고 잠수를 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뭡니까? 대신에 건별 얼마 이상? 10만 원 이상의 거래고 이걸 언제까지 끊어줄 수 있냐 이거죠. 발행을. 그래서 과세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그죠? 종료하고 3개월 내에 이런 것들을 매입자가 예외적으로 발행해서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매입자 발행이 있으면요. 매출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과세항고 입장에 봤을 때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적절하게 안 끊어준다는 말은 너는 탈세할 위험이 있다고 봐서 세무조사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잘 안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나 이 시험 문제에서 우리 법의 부가가치세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는 매출자만 발행할 수 있다면요. 틀린 규정입니다. 예외적으로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공급 시기 한번 보죠. 여기 바로 얘기했던 우리가 발급 특례 규정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언제 끊어줘야 돼요? 공급 시기에 끊어줘야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뭡니까? 공급 시기 전에 끊어줄 수도 있고 공급 시기 후에 끊어줄 수도 있고 여기 공급 시기잖아요. 그죠? 전에 끊어줄 수도 있고 후에 끊어줄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전에 끊어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돈을 받고 뭡니까? 돈을 받고 그 대가 범위 내에서 끊어주는 일명 선세금 계산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7일 내 대가 수령까지 인정합니다. 이걸 보통 선세금 계산서 이렇게 불립니다. 돈 받고 끊어줘야 돼요. 돈을 받은 범위 내에서 끊어주는 걸 의미해요. 그럼 끊어주고 돈 받고 원래 끊어줘야 되는데 언제까지만? 발급하고 7일 내에 대가를 받는 것까지 인정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돈 받고 끊어주지만 돈을 안 받고 끊어주고 7일 내에 대가를 한 것까지를 우리가 인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럼 공급 시기 후에 끊어주는 거는요. 첫 번째가 월합계세금 계산서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는 기업의 관행을 인정한 그죠? 규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회사가 차가 10대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우리 회사 앞에 주유소가 있어요. 거기에 하루에 한 번씩 주유를 한다 가정할게요.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하루에 10장씩 받아요. 그럼 1년 내도록 하면 한 거래처에 뭡니까? 3,650장을 끊어야 되는데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다. 보통 그래서 장부 거래를 하죠. 고정적인 거래처를 정해놓고 여기에 뭡니까? 1월 1일 날 뭡니까? 집에 있는 것도 그냥 장부에 기록만 하고 있다가 언제 끊어져요? 한 달 몰아가지고 뭡니까? 근데 날짜를 언제로 해야 돼요?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서 언제까지만? 다음 달 10일까지만 교부한다라면요. 요거까지는 인정해주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실제로 공급받았지만 언제로 끊는 거야? 1월 말일자로 해서 그죠? 다 끊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통 실무적으로 월합계세금 계산서라고 하죠. 그죠? 인정하고. 근데 요거는 일정 기간은 별로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냥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끝나는 있죠. 계약 기간을 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잘 안 씁니다. 그냥 우리 법에 있기는 하고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세금계산서의 차고 확인물이 뭐냐면 당초 세금계산서 이게 세금계산서 기존에 끊어준 부분이 차고가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 한번 보죠. 자, 10월 공급 시기가 원칙적으로 10월 10일이라 가정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근데 이게 쭉 보다 보니까 10월 20일 날 차고를 확인한 거예요. 차고를. 기존의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이 0이 하나 빠졌다든지 아니면 잘못 인쇄됐다든지 작성일자가 빠졌다든지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져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차고를 확인한 날은요. 열흘 있다가 확인했죠. 그럼 새로운 걸 끊어줘야 돼. 종이를 못 잰다고. 옛날 같으면요. 파기하면 되지만 지금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새로운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되겠죠. 수정세금계산서에 있죠. 발행일자는 언제 할까요? 10월 10일자를 뭡니까?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 해서 이게 10일까지니까 11월 10일까지만 교부한다라면 이것도 인정하는 있죠. 예,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요. 세 개는 이렇게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한다라면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 지나서 끊었지만 그걸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급 시기에 끊어줘야 되지만, 전에도 끊어줄 수 있고, 돈 받고는, 후에도 뭡니까? 날짜가 지나도 이런 경우는 발급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수의 한 경우에 세금 발급 넘어갑니다. 그냥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요 6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세금 계산서. 제가 보지 말라는 건 안 보도 됩니다. 안 봐도 됩니다. 세무 1급 때문에 있죠. 좀 어려운 시험 때문에 나타난 거니까 제가 보지 말라는 거는 한 번도 출시된 적이 없는데 말라봐요. 그죠? 제가 빼야 되는데 못 빼서 그래요. 자, 6번째 볼게요. 수정세금 계산서 보겠습니다. 수정세금 계산서는 말 그대로 기존의 세금 계산서를 끊은 적이 있어야지 뭡니까? 수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렇게 되죠. 끊었다 이거죠. 끊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기재사항의 오류 등 때문에 뭡니까? 이게 이 계산서를 수정해서 다시 교부하는 계산서를 바로 수정세금 계산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실무 때문에 그런데 수정세금 계산서를 잘못 끊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수정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원세금 계산서를 잘못 끊으면 가산세가 있겠죠. 아니 전자로 해야 되는데 뭡니까? 종이로 끊었다든지, 아니 최소한 공급 시기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해야 되는데 발급 안 한다든지, 전송을 다음 달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 페널티가 묻겠죠. 그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는 거지, 수정 원래 있죠. 적법하게 발급된 거에 대해서 다시 고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행위에 따른 가산세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법에서는 6개의 교부 사유를 이렇게 쭉 하고 있어요. 6개를 쭉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뭡니까?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라는 것은 잘 출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제가 수정세금 계산서는 여기 제품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걸 지금 수정한다 하면 여기에 보면 간편집계에 보면 수정이라고 있어요. 수정세금 계산서 그거 여기 또 그러면 6개의 사유가 있잖아요. 도대체 지금 이거 수정하는데 그죠? 어떤 사유에서 수정을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6개 있잖아요. 6개. 6개의 사유를 여기에다가 제가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6개 여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무할 때 TAT 1급이라 했지 이런 데서 나와요. 수정세금 계산서가.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수정세금 계산서 하라는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실무에서는 할 줄 알아야 되죠. 그 체크해서 여기에서 뭡니까? 이 사유를 수정을 한 다음 여기서 사유를 딱 찍는 거예요. 뭐 어떤 거냐? 그죠?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6개의 사유가 있겠죠. 그죠? 요 얘기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